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몰타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몰타에 오기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또 워낙 몰타에 대한 정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 함께 같이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몰타에 오게 된 과정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몰타는 제 계획에 없는 나라였어요. 저는 몰타가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제 여동생이 몰타 한번 여행을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오게 되었고요. 저는 이 유럽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고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조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외 경험을 해보자. 영어도 더 배워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사는 삶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 시작해서 혼자 다 알아봤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뭐 검색도 해보고 유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이제 몰타에서 이제 발견했던 게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보통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 비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취업 비자를 이용해서 현지 회사들에 도전을 해보자. 이게 첫 번째 목표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금을 모아 2021년도에 이 유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나라는 아일랜드였고요. 이 몰타는 아일랜드에 넘어가기 전에 짧게 여행을 하기 위해 들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란 참 모르는 게 몰타에 처음 온 날 장을 보기 위해 갔던 마트에서 지금은 신랑을 만났고요. 서로 장 보다가 만난 사이인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몰타에서 여행을 마친 후 저는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전공이었냐면 IT 석사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이버 시큐리티고요.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서 약 2년 동안 공부를 마친 후에 저는 작년 여름이죠. 작년 8월에 몰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신랑이 몰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몰타에 회사를 한 저도 정말 많이 지원을 했어요. 거의 100군데 넘게 지원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일랜드에 있을 때 지원했던 회사들까지 합하면 거의 200군데를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어떻게 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이력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경험도 많이 부족했었고 인터뷰에 대한 것들도 많이 부족했었고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드디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기회를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IT 엔지니어로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 블로그에 몰타 취업에 대해서 워낙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막 몰타 회사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요. 서류에 대한 소식이 오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유럽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근데 몰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선 이 취업 비자,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럽 시민권자들 아니면 유럽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는 취업 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제3국이죠. 비EU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폰서십 비자를 발행해주면서 채용을 해야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이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류부터 탈락하는 이유는 이 비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몰타 취업하면은 좀 많이 유명한 그 게임 프레젠터 포지션이 있어요. 이 게임 프레젠터 포지션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스폰서십 비자를 발행해준 이유는 당연히 이 한국어라는 특별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포지션을 원하신다면 이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 문화. 몰타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70% 이상이 아이게이밍 회사예요. 아이게이밍 회사에 대한 거는 저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 기준으로 평범하게 IT 회사, 테크놀로지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인은 아직까지 저 혼자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당연히 다양한 국적에서의 동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문화 자체도 몰타 회사 문화 제가 아직까지는 정말 만족합니다. 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워킹 앤 라이프 밸런스가 충분히 존중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어 공부를 현재 막 따로 하고 있진 않고 저의 신랑이나 저나 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화하면서 broken English, 문법이 옳지 않은 영어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저희의 큰 과제이지만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영어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몰타는 어학연수로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많은 랭귀지 스쿨들이 있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특히 여름 시즌에 뭐 한 달 살기 아니면은 6개월, 1년 이렇게 아니면 혹은 공무원 어학연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한국만의 문화적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읽기도 되고 듣기도 되는데 말하기가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인의 특징은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법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너무 창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몰타에 살면서 그리고 유럽에서 살면서 느낀 거는 특히 발음조차도 정말 다양한 발음과 다양한 단어, 다양한 발음들을 사용하는 다양한 억양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문법적으로 완벽한 영어들을 구사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일할 때 보면 정말 원어민처럼 이렇게 유창한 영어들을 문법적으로 완벽한 영어를 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사소통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박감보다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려는 노력, 그 다음에 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몰타의 월세비. 요즘 월세비가 미쳤어요. 정말 이 코로나 전과 후로 비교했을 때 이 월세비가 갑자기 정말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 요즘에는 원베드룸, 심지어 스튜디오 룸조차 거의 1000유로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면, 1000유로면은 거의 한 145만 원 정도겠죠?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3베드룸 방 3개 기준 현재 거의 월세 3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기세나 아니면 수도, 그리고 뭐 인터넷,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고정 비용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월세비에 대해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월세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슬리엠마나 세인트 줄리언스, 그리고 그지라, 이쪽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일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조금 외곽적으로 떨어진 곳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물가죠. 물가, 장바구니 물가 생각하면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장바구니 물가는 저렴한 편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미 아일랜드에서도 경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 뭐 이탈리아나 독일, 스페인 이런 데만 가봐도 사실 몰타의 장바구니 물가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체감상 한 1.5배 정도? 살짝 비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몰타 살 때 또 장점 한 가지는 바로 몰타의 거주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자의 경우 이 몰타 대중교통비가 무료라는 점입니다. 물론 TD 버스라고 해서 다이렉트 버스나 일부 버스들의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 외의 교통은 무료입니다. 택시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택시비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타 나라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몰타에 대한 단점, 몰타의 단점, 사실 단점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짧게 한 달 살기 뭐 이렇게, 아니면 길게는 6개월 이렇게 지낸다고 생각하기에는, 여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있어야 한다, 여기서 취업을 하고 살아야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정말 작은 나라예요. 이 구글에서도 구글 맵을 키면 이렇게 확대를 줌을 해야지만 보인 정도로 아주 작고, 심지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몰타가 이탈리아의 한 지방 소도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몰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발레타라는 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타 시칠리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배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몰타의 단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작은 나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주도의 4분의 1? 이 정도로 엄청 작다고 합니다. 엄청 작은 나라이고요. 섬나라다 보니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옷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쇼핑을 좋아한다, 그리고 조금 뭐 패션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쇼핑몰 자체가 많지 않아요. 있어도 정말 작은 수준이고, 대표적으로 뭐 더 포인트 쇼핑센터, 그리고 최근에 새로 생긴 머큐리, 근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몰타에는 명품 이런 매장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만약에 쇼핑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 근처에 가까운 나라인 이탈리아 밀라노 아니면 로마 이런 데를 방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연 목적 자체가 원래는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공유하려고 했던 건데, 혹시라도 몰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몰타에서 어떤 걸 먹고 사느냐, 뭐해 먹고 사냐 하는데, 여기서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식도 해먹고 양식도 해먹고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안 마트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뭐 간장, 고추장, 된장, 뭐 떡, 라면, 그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식재료, 한국 식재료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미역이나 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몰타에 오실 때 들고 오면 좋은 것들. 이건 너무나 주관적인데요. 저는 보통 한국에 갔다가 몰타로 들어올 때 꼭 챙겨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무장갑. 고무장갑이 생각보다 몰타에서 사면 이렇게 단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조금 자주 찢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꼭 이 고무장갑, 그리고 행주, 수세미 이런 종류들을 가벼우니까 많이 챙겨오는 편입니다. 오늘 이렇게 몰타에 대해 짧게나마 이야기들을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